하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우리 벌써 7년 만이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참 신기하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이 뭐야, 나야 지섭이. 계정을 바꿔서 모르는 건가? 네? 나라고, 최지섭, 네 전남친.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랑스러운 네 남친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나? 잠꼬대는 침대에서 하시죠. 용건이 없으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니지. 용건이 있으니까 연락했겠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뭔데?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해서. 뭐? 어때? 귀가 솔깃해지는 용건이지? 어딜 봐서? 어? 내가 28살이었을 때 30살 다 되어가는 아줌마는 좀 그래 라면서 갓 20살 된 신입사원으로 갈아탄 게 누군데. 아이 뭐 그때는 나도 아직 어렸잖아. 나보다 5살은 더 많은 네가 할 소린가 그게? 남자랑 여자의 나이는 개념이 다르다고. 남자가 30살 되면 딱 남자다울 때고 여자가 30살 되면 다 늙은 거지. 그럼 왜 다시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벌써 35살이나 되었는데? 설마 내가 28살에서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 톡톡 쏘는 매력은 아직도 그대로구나? 그럼 이제 용건 다 끝난 거지? 아니, 왜?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고 그럼 얘기 끝이잖아. 아니 잠깐만. 간만에 연락된 건데 좀 더 얘기 좀 하자. 난 그럴 여유가 없는데? 아, 뭐 어때서. 가끔은 나와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에 기댈 필요도 있지 않겠어? 말하는 건 너무 역겹네. 헐, 너무해. 그래 뭐 그런 성격도 다 하은이의 매력이었지. 토 나와. 아, 근데 하은이 너 나랑 헤어진 후에 부서 이동했지? 서울 본사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사실 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새로 사귄 애랑 서울로 올라왔거든. 아는데? 그래? 당연하지. 그때 나 니들이랑 같은 층에 있던 옆부서 사람이었잖아. 그 신입의 이름이 수아라고 했나? 너랑 수아가 서울 가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잡고 부장님한테 사직서 내는 모습이 마치 니네 주변에 무슨 꽃밭이라도 펼쳐지는 것 같았어.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나 보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추워서 빙하기라도 왔나 보다 싶긴 했지만. 그렇구나. 그게 부러워 보였다니 뭔가 좀 미안하네. 난 지금 디스하는 건데? 그 정도로 나를 못 잊고 계속 생각했다는 말 아니야? 너무 상식 없는 행동이라서 뇌리에 박혔을 뿐인데 상사한테 사직서 내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 인간이 너네 말고 또 있을까?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당시에 33살이었는데 그게 과연 어려서 한 짓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 그냥 지나간 일은 좀 봐줘. 나도 그 후로 많이 성장했다고. 안심해도 돼. 아니, 네가 현재 어떤지는 내 관심사가 아닌데? 삐지지 좀 말고. 근데 보면 또 네 특유의 톡톡 쏘는 부분이 참 매력적이긴 해. 그렇게 삐지는 모습도 참 귀엽거든. 그래서? 응? 결국 뭘 하고 싶은 건데? 뭐가? 벌써 7년이나 지났고 네가 내 나이를 이유로 걷어찬 거였고 나는 지금 35살이잖아. 근데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게 너무 어려도 매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 얘기가 전혀 안 통하거든. 그리고 가치관이나 경제관념도 안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 피우더라. 그러셔? 수아는 나이도 비슷하고 잘생긴 남자가 좋대. 나 같은 아저씨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걔 지금 27살이지? 그리고 너는 40살이고. 하긴 나이로 보면 체력이 서로 안 맞는 조합이긴 하네. 뭐 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생각한 거야. 우리는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잖아. 무엇보다도 넌 이제 35살이라서 홍기도 꽉 찼는데 혹시 결혼 못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데없이 다시 사귀자고 한 거야? 너한테 있어서는 매우 감사한 제안 아니야? 여튼 그럼 이건 얘기된 거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소 알려줘. 왜? 왜긴 오늘부터 같이 살려고 그러지. 나 이미 결혼했는데?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좋다고 말해도 돼.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여기서는 솔직하게 받아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떨어져 있던 7년이라는 세월이 마음에 좀 걸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그냥 뜨겁게 하룻밤만 같이 보내도 싹 다 날아갈걸? 진짜 변함없이 역겹네.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 자, 하은아, 우리 좀 솔직해지자. 계속해서 마음속에 나를 그려왔던 그 달달하고 애절한 마음을 지금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더러워. 어? 진짜 진심으로.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니, 솔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네가 혼자서 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잖아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하은이가 35살이어도 상관없다고 말해주고 있다니까? 이대로 가다가 늙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이제 나는 그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괜찮으니까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잖아. 응? 솔직해지자 우리. 아니, 아까 내가 결혼했다고 말했던 건 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데? 에? 무슨 말이야. 35살이나 되는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7년씩이나 됐으면 당연히 그 사이에 연애도 했을 테고. 요즘 세상에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가 대부분인 걸 모르는구나? 아니, 그래도 솔직히 쭉 내 생각만 해온 너는 예외잖아. 그게 문제라고. 뭐가? 내가 언제 쭉 네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는데? 응?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아니, 그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딴 건 헤어진 순간에 다 끊어졌구만 무슨.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다시 한번 말할게. 나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어. 웃기네. 애도 벌써 셋이야. 진짜? 애도 있어? 셋이나? 이건 또 반응하네? 아니, 대체 왜? 나를 좋아하면서 왜 다른 남자랑 애를 만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랑 헤어져서 슬픈 마음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제발 좀. 너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왜? 헤어진 시점에서 난 완전히 너를 놨어. 거짓말.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너를 만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 머리에 든 꽃밭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아니, 말이 돼 이게? 나 살집도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실은 회사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 생각보다 취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수아는 한 달 정도 지나더니 나름 일자리도 찾고 아직 젊어서 그런 건지 서울 와서도 금방 적응도 하고 뭔가 나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더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 그니까 즉 네 여자친구한테만 일 시키고 정작 너는 집에 틀어박혀서 밥만 축냈다는 소리네?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잖아. 근데 좀 너무 직설적이다. 쉽게 말해 방구석 폐인이라는 말이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는 항상 뭐든 너한테 유리하게 포장해서 말하잖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할 생각도 없이 집에 틀어박혀서 방구석 폐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자기 미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너를 버렸다는 말 아니야? 어떻게 보면 7년씩이나 함께 해준 것도 대단하네. 아니, 그래도 넌 이제 나이가 40이야, 이 사람아. 뭐? 나이 40 먹고 직장도 없는데 일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건 대체 뭐야? 아니면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본가 가서 살면 되잖아. 7년 전에 일 그만두고 서울 간다는 거 반대하셔서 싸우고 영 끊었단 말이야. 그럼 직장이라도 좀 구해보든가. 근데 일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무슨 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이 먹은 아저씨가 그러고 있을 여유가 있어? 아니, 그래도 당장 잘 것도 없는데 어떡해. 아, 맞다. 당분간 니네 집에서 지내도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지낸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화내면 나도 같이 빌게. 그럼 되지? 주소 알려줘. 누가 재워준대? 응?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그리고 나 이제 서울에 안 살아. 아니, 왜? 결혼하면서 남편이 살던 고향으로 이사 갔으니까. 진짜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애초에 헤어진 전 여친한테 기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빨리 직장이라도 알아봐. 그 후 7년 전에 헤어졌을 때도 머리가 꽃밭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었지만 설마 한층 더 심해져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최지섭은 본가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에 대해 대체 어떻게 말했는지 그 애 어머니가 제 본가까지 찾아와서는 지금도 지섭이 좋아하는 거면 좀 만나달라 라고 울며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미리 사정을 들었던 아빠가 지섭이의 망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고 지섭이는 다시 본가로 돌아가 그대로 체육교사 출신인 큰아버지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육체노동 알바를 중심으로 스파르타식 근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하게 된 재혼이라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었던 게 많이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당장 경제적인 형편이 곤란하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나 아무래도 공무원 관둬야 할 것 같아. 워라밸이 좋다고 해서 공무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악성 민원 한번 겪고 나면 진짜 머리가 빠지고 만사가 다 귀찮을 지경이거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니까 허락해줘. 당신 공무원의 뜻이 있어서 늦가기로 간신히 합격한 사람이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 합격시킨다고 뒷바라지를 1년이나 했었는데 이제 와서 관둔다고? 어미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우리 민재 뒷바라지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는 거니? 애 나이 40 넘도록 옷가게 일 돕도록 하면서 먹고 살게 한 건 나다. 애가 시랑 소설에 뜻 두고 이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 못해서 공무원을 계속하라는 거니? 어머님, 그이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랑 시 쓰는 거 좋아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애초에 그이랑 결혼하게 된 것도 꿈을 계속 놓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거였고요. 그런데 현실이랑 이상이랑 어느 정도 타협은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옷가게 일도 잘 안 풀려서 접는다고 하셨는데 그이마저도 수입이 뚝 끊기게 되면 그때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아시다시피 하영이도 이제 곧 대학 들어가게 될 텐데 등록금이며 이래저래 깨질 돈도 많고요.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니? 우리 민재가 다 큰 애 딸린 너랑 재혼한다고 할 때도 반대 안 했었던 나다. 그럼 너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제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게 하신 거 어머님이랑 그이잖아요. 옷가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끼니마다 밥 잘 차리고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다 갑자기 경제 사정 어려워지니까 저보고 일하라고 하셨죠. 그동안 경력 살릴 수 있는 직장 구한다고 하니까 그럴 시간 없다면서 당장 식당 일이라도 1년만 하라고 하셨고요. 당신도 동의해서 한 일이잖아. 내가 동의를 한 게 아니라 떠밀리다시피 결정한 일이니까 그렇지. 나도 많이 양보를 했는데 나보고 이기적이라 하시니까 하는 말이고. 그렇게 내가 식당일 한지 1년 다 채워갈 때쯤에 당신이랑 어머님은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공무원 시험 공부해야겠다고 뒷바라지 해달라며. 그래서 1년 동안 추가로 또 식당일 했어. 그렇게 간신히 합격한 공무원을 1년도 안 돼서 관둔다니까 기가 막혀서 그렇지. 이번에 민재가 합격한 것만 봐도 알겠지만 애가 워낙에 영특해서 하고자 한다면 다 잘하는 애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애 가능성을 이때까지 막아왔잖니. 이게 다 민재가 전 며느리 그 계집애한테서 안 좋은 기운을 매일같이 받아서 그래. 그년이 민재 운이며 좋은 기운들 죄다 뺏어가서 지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내가 그거 생각만 하면 아주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그 좋은 운을 어떻게든 다시 뺏어와야 하는데. 어휴. 어머님 미신 얘기 들먹이면서 그이 전 부인 많이 핍박하셨다는 거 들었어요.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신은 무슨. 다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다. 얘가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이 아둔한 년아. 지금 욕하신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왜 사람 속을 뒤집어, 이년아. 여보, 엄마나 나나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나 정말로 진지하게 소설 쓰고 시로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 입에 풀칠하는 거 물론 어렵겠지. 하지만 공무원 일 하면서 창의성 발휘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 오히려 궁지에 몰려야 더 강해지는 게 나라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발 허락해 주라. 사실 바로 관둬도 되는데 당신이 헌신해 준 거 고마워서 이렇게나마 말이라도 하는 거야. 기가 막혀. 나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버텨. 공무원 일이 힘들다고 해봤자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을 해봐. 나이 40 넘어서 9급 공무원. 윗대가리들 죄다 나보다 어린 놈들이고 밥 먹을 때 끼워주지도 않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일 가르쳐줘야 할 애들이 나한테 반말 찍찍 뱉어대는데 내가 그걸 견디라고? 여보, 나 이래봬도 명문대 문창과 나온 사람이야. 소설이랑 시 쓰기로 등단까지 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예전에 등단했다는 것도 권위 있는 곳 아니었다며 돈 주면 등단시켜주는 곳에 합격했다고 자주하듯 말해놓고 그걸 지금 설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등단한 작가라고 강의도 하고 다녔어. 어디 시쓰기 모임 같은 곳 가면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이라고 내가. 됐다, 민재야.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어미 이건 말로 해봤자 들어먹지도 않는다. 아둔하기 짝이 없어서 너랑 맞지도 않는 애 아니겠니? 하여튼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서 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전 남편은 제 딸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딸아이를 혼자 키워오던 저는 40대가 넘어서야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는 것이 버겁기도 했고 시모의 옷가게 일을 돕고 있던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이 흔들린 덕분이기도 했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남편은 오히려 제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혼자 딸아이를 키울 때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힘이 붙였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들은 친정엄마는 참 기가 막히다면서 남편과 시모를 욕했죠. 고등학생 딸 있는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 그래도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넘어가려고 했다. 어차피 둘 다 재혼한 마당이니까 사소한 흠 따질 필요도 없겠거니 생각했고, 그런데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 치겠다면서 너 고생시켜놓고 간신히 합격한 공무원을 또 관두겠다고? 이 서방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 거니? 아무래도 내가 얼굴을 따로 봐야겠구나. 이미 관둔 마당에 더 따져봤자 뭐해. 엄마만 스트레스 받지. 그리고 그이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싸고 도는 시어머니가 더 문제인 것 같아. 사돈 양반? 대체 뭐라고 바람을 넣었길래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관둔다는 거니? 몰라. 갑자기 본인 기분 들드면 남편한테며 주위에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게 특기야. 저번에는 주식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강의 듣고 다니더니 최근에는 수제 화장품 만들어서 떼부자 되겠다고도 했고, 그게 근래엔 남편 보고 소설이랑 시 다시 시작하라는 걸로 바뀐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들은 공무원 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공부도 하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그 좋은 직장을 다닌 지 1년도 안 돼서 때려치운다는 게 말이 되니?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지내야지.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혼자만 워라벨이니 꿈이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뭐, 들어보니까 정말 공무원 일이 힘들기는 한 것 같더라고. 나야 사정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더 따지진 못하겠더라. 주변에 들어보니까 악성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 심할 때도 있다더라. 이서방은 미래 대비를 조금도 안 하는 거니? 시모가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해? 나이도 젊지 않은 사람이면서 어떻게 실패 한번 안 겪어본 사람처럼 그러나 몰라.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전 남편. 첫 번째 사위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갑자기 그런 사고만 안 당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럼 네가 이렇게 마음 고생할 일도 없고 말이다. 죽고 사는 문제만큼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겠어. 당장 앞날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 이서방이 갑자기 또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말로는 뭐 노벨 문학상이라도 받을 것처럼 각오가 대단하던데. 예, 이서방이 노벨 문학상? 차라리 엄마 땅이 토지 수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 아, 그래. 엄마 땅 토지 수용 얘기 나왔었지. 그거 정말 되는 얘기이기는 하는 거야? 엄마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건강 나날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모르겠다. 부동산 업자 말 들어보니까 얘기가 주변에 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만 잘 풀리면 너나 나나 신세 훤히 피는 건데 신경이 쓰이고 두근거려서 엄마가 잠을 통 못 자겠구나. 가끔 꿈에 내 죽은 아빠가 나와서 팔지 말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인생에 볕들 날이 오려나 싶기도 하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자.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리 신경 쓸 필요 있나? 계집애, 넌 그럼 왜 요양보호사 자격증 미리 따놓은 거니? 이 엄마 아플 거 대비해서 따놓은 거 아니야? 엄마 아플 거 대비해서 따놓은 거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자격증 하나 있으면 주변 사람들 돌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전 남편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니까 누군가를 돌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이롭다. 엄마 건강이야 늘 좋을 테니까. 네가 그런 자격증 써먹게 내가 놔둘 줄 아니?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와 저에게 물려준 땅은 시골에 있는 넓은 토지였습니다. 토지 수용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고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알아보느라 엄마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었는데요. 사람부터가 신경줄이 별로 굵지 않은 데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알아보느라 심력을 소비한 게 원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가 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오게 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는 당연하게도 엄마를 모시는 일을 반대했었는데요. 사돈 모시는 일 말이다. 명분이야 좋다만 아무래도 너나 우리 민재가 많이 불편하지 않겠니? 나도 당신 효심은 높이 사고 있어.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이 불편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 엄마 돌보는 사람 없는 상황에 심장마비 되는 일도 생기면 어떡하고요?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저라도 따로 친정에 가서 지낼게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별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넌 당연히 우리 민재 도와주고 돌봐줘야지. 그래, 나 지금 루틴에 이제 간신히 적응했단 말이야. 지필 활동도 열심히 할 건데 당신이 가버린다거나 장모님 집에 모신다거나 하면 악영향 생길 것 같다고. 내가 솔직히 한마디 할게. 당신 공무원 일도 힘들다고 때려치운 사람이잖아. 집안일도 내가 도맡아 했었는데 나누자니까 창의력에 방해가 된다면서 거절했고 엄마 모신다고 한들 당신이 실질적으로 손 하나 까딱할 일 없는데도 싫다는 거야? 우리 민재가 아픈 사람을 보면 못 내버려 두는 성격이라 그래. 애가 시 쓰고 소설 쓰려면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아니냐. 이런 상황에
괜히 생활에 변동 생기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 어머님, 생활에 변동 생길 일 없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이가 결정 내릴 일 있을 때마다 자꾸 남편 조종하려 들지 마세요. 조종이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 간악한 년이 이제 모자간을 이간질하려 드는구나. 조종이죠. 남편이 원래 공무원 관두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고 어머님한테 토로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두고, 공무원도 원래 하기 싫어했었는데 어머님이 안정적인 직장이 좋겠다고 추천하니까 시작하게 됐고, 남들이 이런 모습 보면 마마보이라고 하겠어요. 마마보이?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난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 내리는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 민재를 어떻게 보고 우리 아들 성공할 거니까 두고 보고나 있으렴. 얘가 쓰는 작품마다 연달아 성공할 거고 조만간 한국제일가는 문학가로서 이름 날릴 거니까 말이다. 법사님도 우리 애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해줬다. 별거든 뭐든 네 맘대로 해보렴. 나중에 울며 후회하지나 말고 에이 뱀 같은 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년. 엄마를 모시겠다는 걸 허락하지 않는 남편과 시모 때문에 결국 저는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공해서 저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시모의 장담과는 달리 남편은 공모전에 출품을 하는 족족 입선까지 들지도 못하고 낙방만 연달아 했습니다. 그렇게 연달아 실패를 거듭하게 된 남편은 본인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을 반년이 넘는 세월을 낭비하고서야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보, 어머님 집에 모시든지 하자. 나 이제 글로 밥 먹고 살려는 건 포기할게. 예, 민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영감 받으려면 지금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모르니? 정신 차려. 예, 너 조금만 더 버티면 대문호로 이름 드높일 수 있어. 엄마, 나한테 이제 헛바람 좀 그만 주입해.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늘 이런 식으로 낭비만 해왔어. 목소리 좋다고 배우하라고 해서 20대 절반 낭비했다가 사업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남은 20대 또 낭비하고,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나이 40 넘어서 이뤄놓은 게 뭔데? 간신히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엄마가 부추기는 바람에 관두게 되니까 정말 미칠 지경이야. 민재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설마 어미가 너한테 무슨 못된 말이라도 했니? 법사님이 너 결혼하면 안 좋은 기운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더니 그게 아마 이걸 놓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어머머.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 그이가 공모전에서 요즘 연달아 실패하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죠. 원래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는 법이라고 했다. 민재야, 미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왜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항상 잘 될 것 같이 들리고 세뇌당한 사람처럼 제대로 판단이 안 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엄마가 바라는 이미지만 만족시켜 주려다가 망하더라.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어미가 대체 어떻게 말을 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니? 예, 어미야, 너 독사 같은 년아. 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꿰는 거냐? 무슨 말을 했길래 평생 엄마한테 한 번 대들지를 않던 애가 이렇게 세게 나오냔 말이다. 전 정말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엄한 집사람 그만 잡고 제발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 나는 쓰레기인 거 이제 확실히 알았고 내 분수에 맞게 살 거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 아이고, 민재야, 그게 무슨 엄마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니 민재야. 생각을 해봐라. 시인 이민재, 소설가 이민재,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니? 책 하나 적당히 베스트셀러 되면 인물도 좋겠다. 방송 나와서 얼굴도 알리고 얼마나 좋아? 응? 이것 봐. 엄마는 결국 남들 눈에 대단한 아들이 필요할 뿐이잖아. 내 인생 조종하려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시모와 남편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니 그제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별거를 끝낼 수가 있게 되었고 가정은 안정을 되찾았죠. 엄마 역시도 집에 모시게 되었고 남편을 일을 시작해 딸아이의 대학 입학으로 인해 나가는 돈 역시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사라는 게 원래 또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법이더군요. 엄마의 토지 수용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 막대한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를 남편과 저에게 알리며 자기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이쁜 행동을 하면 집을 장만해 줄 수도 있다고 선포를 하더군요. 이서방이 내 딸이며 손녀한테 요즘 잘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늙은 몸 돌본다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엄마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수발 정도는 좀 들어줄 수 있지? 잘만 하면 이서방한테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 줄지 또 알아? 엄마 얼마나 생겼길래 그런 약속을 덜컥덜컥해. 그이 정말로 믿으면 어떡하려고. 내가 빈말할 사람이니? 그래도 1억 정도는 받을 것 같으니 적당한 집 한 채 해주는 거 무리겠냐는 말이다. 너랑 이서방 결혼할 때 장모 노릇 제대로 못했으니 이럴 때라도 생색내겠다는 얘기고. 장모님이 꼭 집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위로서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정말로 괴념치 마시고 편히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작가라 그런가 어휘부터가 아주 남다르구먼. 이 아픈 몸 머무는 동안 사위 호의 잘 받겠네. 많이 도와주게. 당연한 걸 하는 것뿐이니까 정말로 칭찬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장모님, 뭐 집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기는 할 테지만요. 그렇잖아도 지금 월세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는 하네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토지 수용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 하하하. 눈치챘니? 못된 사위한테 간병 좀 편하게 받자고 집까지 약속하기엔 1억이 너무 적은 돈 아니냐. 이것저것 다 떼어봐야 알겠지만 보상으로 받는 돈이 한 11억쯤 되겠더구나. 뭐 11억이라고 했어? 그래, 이거 사. 세상에. 11억. 이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게 될 줄 몰랐다. 11억이 뭐니? 응?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서 볼을 얼마나 꼬집었는지 모른다. 엄마는 막말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야. 그래서 이서방한테 집 사준다고 약속한 거야? 말이 약속이지. 하는 거 봐서 그러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양념을 쳐둬야 앞으로 하는 집 보고 더 살갑게 대해줄지 그냥 미운 놈이라고 생각하고 막 대할지도 정할 수 있을 거고. 그간 너한테 맘고생 시킨 거 생각하면 사위고 뭐고 그냥 버렸으면 싶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네 시모랑 연 끊고 지내다시피 한다니까 품어주려는 거다. 엄마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됐다, 얘. 하영이랑 너랑 행복한 게 내 행복이니까 그런 말 말거라. 그리고 이때까지 너 홀로 딸 키우면서 악착같이 살아왔잖니.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인생 너무 방심하지도 말고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알겠니? 네 사위랑 시모 쪽이야 걱정이 너무 없어서 탈이지만. 엄마의 간병일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지만 남편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더군요. 진심으로 엄마가 걱정돼서 돌보는 게 아니라 집을 얻겠다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여서 오히려 서운할 지경이었죠. 뭐든지 본인 힘든 일에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남편. 그런 와중에 토지 수용 문제로 너무 들뜨게 된 엄마는 호흡에 문제가 생겨 숨을 쌕쌕거리며 쉬는 일까지 겹치게 되어
가정용 산소 호흡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손이 갈 일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의 표정이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시모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장을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아 맛있는 김치를 들고 왔다면서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시모. 그런데 시모는 남편이 엄마의 수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군요. 당장에야 산소 호흡기를 달 정도로 아픈 엄마가 있어 따지지는 않지만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남편에게 다시금 헛바람을 주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저의 걱정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나 앞으로 집안일이며 장모 돌보기 다시 안 할 거야.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집 받아내겠다더니 세속적인 것에 무게를 더 받자 오히려 내 인생만 망가질 뿐이야. 시인들끼리 오랜만에 뭉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한 건데. 역시 인생은 힘든 가운데 꿈을 추구하는 게 낭만적이더라고. 당신 또 어머님이 헛바람 주입했구나. 엄마? 엄마가 뭐 따지고 보면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아니지. 장모님한테 1억 정도 받았다 치더라도 그걸로 집 장만 뭐 얼마나 보태주시겠어.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 마당에 내가 이런 거에 얽힐 필요가 있나. 기가 막혀서 당신 정말로 돈 보고 엄마 돌본 거였어? 이제 안 돌보겠다고 하잖아. 시상 좀 전까지 잘 떠올랐는데 술 깨게. 하여튼 당분간 난 인생 막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태백처럼 술잔에 달 채우면서 낭만 즐기고 살 거라고. 대문으로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참, 나 오늘은 외박한다. 남편에게 헛바람을 주입한 시모 때문에 이가 갈렸고 꼬드김에 또 넘어가서 태도가 돌변한 남편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미래라는 건 알 수 없다는 엄마의 말이 과연 맞는구나 싶더군요. 시모와 다투면서 다신 휘둘리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던 남편이 또 이렇게 절 실망시켰으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찾아가 당장 일을 따졌습니다. 당장 남편이랑 이혼을 할지 말지 모를 마당인데 며느리로서 돌이니 뭐니 따지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늦은 저녁에 시모 집에 말도 없이 불쑥 찾아와? 너 정말 간덩이가 제대로 부었구나. 제가 말하지 않으면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이한테 또 헛바람 들게 하셨잖아요. 시인이니 소설가니 포기하고 건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왜 자꾸 흔드시는 건데요? 걔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걸 난들 어쩌겠니? 우리 애가 너 같은 년이랑 빌빌거리고 산다고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말 거라. 재수가 없으려니 원. 너 같은 년은 한 트럭을 줘도 우리 민재랑 못 견줘. 너랑 같이 살면 우리 민재 멀쩡한 운도 바닥을 칠 거란 말이다.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말씀 아직 다 못했다. 그리고 네 엄마 병시중이나 들게 하다니 제정신이니? 우리 민재가 어떤 애인데 그딴 천한 일을 시키고 앉았어? 내가 네 어미 산소 호흡기 떼버리기 전에 그냥 당장 이혼하거라. 이혼이요?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참, 병시중 들면 울 엄마가 집 사준다 했는데 그런 거 고려해도 저랑 같이 있으면 운이 나빠지나요? 엄마가 토지 수용으로 목돈 갑자기 생겼는데도 그게 운이 나빠진 건가요? 뭐? 자, 잠깐만. 그건 또 무슨 얘기니? 그럼 집을 사준다는 말이 정말이었다고? 민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이 말을 얼마나 무성의하게 들으면 그런 문제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으셨을까 싶네요. 그래봤자 고작해야 1억밖에 안 되지 않니? 그걸로 뭘 누구 코에 붙이겠다고. 1억이 아니라 11억이요. 아니, 됐어요. 1억이든 11억이든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요. 뭘? 어미야, 잠깐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나는 그런 선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잖니. 법사님이 말한 귀인이 바로 너였던 거구나. 세상에. 저는 미신 안 믿어요. 어머님. 아니, 내가 말이다. 지금 사실 옷가게가 망해가고 있던 중에도 개모임에 꼬박꼬박 돈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개주가 도망을 가질 않나. 민재 전 며느리는 사업에 흥한다고 하질 않나. 거기에 사돈 양반 간병까지 하고 있으니 속이 정말 뒤집어지더구나. 이대로 가면 아들은 물론 내 인생까지 망하게 생겼고 지금 사채까지 써서 이자만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다.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를 하마. 응? 화 풀어라 아가.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도록 하마. 기가 막히네요.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사과하실 거였으면서 그동안 절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믿는 미신이라는 것도 상황 따라 이래저래 바뀌는 것뿐이고요. 예,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살려주렴. 이 시모가 앞으로는 너한테 정말 잘하도록 하마. 아들한테 괜히 바람 넣는 일도 없도록 할 테고, 응? 무릎을 꿇고 비는 시모의 모습에 기가 막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와 함께 남편이 나타나더군요. 옆에는 취해 있는 여자를 끼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여 자세히 보니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전 부인이었죠. 엄마. 나 성공하는 기운 되찾으려고 전 부인도 데리고 왔어. 오늘 시끄러울 테니까 방 하나 비워놔. 애가 많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도 좋으니까 나랑 술 마셨겠지? 나 앞으로 예술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미쳤어, 얘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 계집애를 데려오니. 당장 돌려보내라. 당장. 부인? 여기 있었네? 잘 됐다. 오늘 왕처럼 한번 즐겨보게. 당신도 일로 들어와. 헛소리 하다가 소방 맞기 싫으면 빨리. 기가 막혀서 정말. 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와서 빌어. 사돈 양반이 토지 수용으로 11억이나 생긴 마당인데 뭔 추태란 말이냐. 뭔 소리야. 11억? 갑자기 술이 확 깨네. 당신. 엄마가 하는 말 이거 진짜야? 그래. 엄마가 당신 못 믿겠다면서 일부러 보상받은 거 속여서 말한 거야. 이렇게 두 모자 수준 보니까 아주 잘한 행동이다 싶네.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내가 잠깐 돌았던 거야. 나 가끔씩 제정신 아닌 거 알잖아. 응? 그래. 그래서 이혼하려고. 제정신 아닌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사니? 지 주제도 모르고 전 부인이랑 동침하자고 하는 개자식이랑 어떻게 사냐고. 맞아. 내가 개자식이야. 반성할게. 응? 짖을까? 짖으면 될까? 왈할. 민재야, 그만해라. 이 엄마 피눈물 흘리는 꼴을 보려고 그러니 그냥 무릎만 꿇고 있어. 왈. 아무리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지만 본색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불륜을 저지르고 갖은 추태까지 보인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이혼을 감행했고 현재는 딸과 엄마와 함께 새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사정이 힘들며 사채 때문에 빚쟁이가 매일같이 전화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피가 바싹바싹 마른다 뭐다. 술에 취한 전 부인을 억지로 끌고 간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뭐다 온갖 앓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이유는 조금도 없었죠. 본인들의 미래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대비도 하지 않고 인생을 미신과 순간의 감정에만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라
그럴 가치를 전혀 못 느낀다 쏘아붙여줬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없이 잠잠해졌네요. 앞으로 엄마와 딸과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놓고 너무 걱정하지도 않고 너무 방심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준비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된 사연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백수인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야 인생이 바로 굴러가는 기분이 드네요. 나 일자리 못 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 망하고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 나이는 많고 몇 달 넘도록 취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어디든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한 마음 드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조금만 눈 낮춰도 갈 수 있는 곳은 수두룩할 텐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다 내가 조상님들한테 잘못해서 그래. 조상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제사 드리는 거 순미신이라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는 쭉 소홀했잖아. 결혼하고 벌써 1년 넘도록 애가 없는 게 말이나 돼? 나 정도 되는 인물이 직장에서 잘린 건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여보, 당신 실패한 거 아니고 고작 몇 달 잘렸을 뿐이야. 조상님한테 민망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지. 내가 당신 많이 도와줄 테니까 같이 헤쳐나가자. 가장이라면 지 마누라 먹여 살리고 집안의 기둥은 되어야지. 엄마 말이 맞았어. 조상님한테 내가 밉보인 게 틀림없어. 당신 똑똑한 사람이잖아. 왜 안 하던 소리를 하고 그래? 어머님 미신 들먹이는 거야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더는 당신한테 안 속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제 당신이 알던 정진우란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해. 자신의 해고와 취업 문제를 조상님에게 매달리는 남편. 시어머니의 말에 결국 생각을 달리 먹겠다더니 사람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했을 텐데. 당신 출근하기 전에 오첩 식단 차려놓고 가라고.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도 해놓으라고 했는데 안 해놨네.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혼자 알아서 차려 먹어. 내가 가장이니까 내 밥 차리고 수발 드는 건 네 일이야. 이런 것부터가 바로 잡혀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릴 거 아니야? 조상님들도 나 이쁘게 보실 거고. 당신 그 조상님인지 뭔지 더 보고 싶은 건 알겠어.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뭔가 지금보다 더 요구하면 안 되지. 인사 변동 시기라 안 그래도 힘든데 집안일에 당신 수발까지 들라는 거야? 잠깐만 당신이 희생하면 될 일이잖아. 나보고 취직하라면서 보챌 때는 주부도 나쁘지 않다며? 그건 당신 위로하려고 한 말이지. 그리고 나 지금 직장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해? 무리한 요구를 할 거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놓든가. 내가 직장 취직한다잖아.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냐? 이런 네가 엄마 말 다 맞다고 확인시켜주는 거밖에 안 돼. 그래서 뭐? 내가 집안일도 하고 당신 수발 다 들라고? 직장도 다니면서 24시간 내내 백수 남편 지원하라 이 말 아니야? 넌 일단 그 말버릇부터 고쳐. 어디 남편한테 백순이 많이 헛소리를 짓거려?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지? 나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제발 내가 부탁 좀 하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나라고 뭐 미신 같은 거 믿고 싶은 줄 알아? 딱 한 달이야. 그 이상은 나도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나도 더 바라지는 않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에 순종이나 해. 전 남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조와 취직이 별개란 걸 스스로 깨닫기를 바래서였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록 취직이 되지 않자 허들은 더욱 높아지더군요. 결국 전 문제의 근본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리는 건데 제발 남편한테 무당이니 구신이 하는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직장 다닌다고 남편 기운이 약해진다느니 집안일 수발 다 들어야 취직할 수 있다느니 하는 미신 얘기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서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정불화만 더 심해지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불화가 생겼다는 거 보면 그간 네가 어떻게 진우 힘들게 했는지 잘 알겠다. 이제 걔가 좀 기운이 옮트려고 하니까 네가 이 아담법석인 것도 잘 알았고. 어머님,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네? 저 이번 프로젝트만 잘 끝나면 승진할 수도 있는데 남편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이 집 들어올 때부터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더라니.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구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너한테 남편 존중, 시애미 존중 바랄 수도 없겠지. 그냥 잠자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진우 잘 되면 그 덕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물론 저도 조상님들 잘 모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대로는 남편이 직장 취업해도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저 회사 일 잘하고 있는데 직장 취업했다고 저 일 그만두고 내조나 하라고 할까 봐요. 당연하지. 내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너 직장 때려치고 진우 내조나 했으면 싶다. 근데 진우가 그것만은 안 된다고 뜯어말려서 참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제 직장 정말 관두게 하실 작정이었다고요? 이런 문제를 왜 어머님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데요? 잔말 말고 그냥 넌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가부장적인 남편도 모자라서 미신을 숭배하고 말은 듣지 않는 시무까지 편들어줄 사람이라고는 친정 부모님뿐인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나도 이제 못 참겠어. 당신 약속한 한 달, 이제 다 지났는데도 취업은? 2달 정도 더 기다려봐.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는 한 달 만이라더니? 네가 이때까지 내 기운을 많이 억눌렀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서 나보고 또 집안일이며 수발이며 더 참고 하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참고 있는 게 너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틀렸어. 너한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보면 오히려 화낼 사람이 나란 거 알 텐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당신 밥 알아서 차려 먹고 전처럼 집안일 분담해서 해. 시어머니랑 당신한테 내가 언제까지 혼자서만 희생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 나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냐. 힘들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취직한다고 힘든 남편한테 돈도 좀 쥐어주고. 집안일 외에도 내가 다 하는데 뭘 또 투자를 하라는 거야? 면접 보러 나간다고 핑계만 대면 따박따박 돈 줬더니 돌아오는 게 더 해달라는 얘기뿐이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 그 말이 비꼬는 말이 아니라 감탄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젠 진짜 더 참기가 힘들다. 그리고 내가 준 돈 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데? 뭘 하길래 한 달 가량 돌아다니더니 면접 한 번에 보러 가질 않어? 내가 너 추궁한다고 다 대답해야 하냐? 왜 이래? 나 당신이 알던 정진우 아니야.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도 없어 답답한 마음이었는데요. 결국 전 몰래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증거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에게서 때마침 연락이 오더군요. 나다, 시애미. 너 우리 아들 백수라고 무시하니? 조상님 모실 줄도 모르는 노비 출신 집안 기집애를 받아줬더니 집안이 아주 난리구나. 네가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무시해. 그이가 또 엄마한테 쪼르르 혼났다고 일렀나 봐요. 이게 어디 지아비를 또 무시하고 있어? 애가 당장 직장을 못 구해서 그렇지 타고난 혈통부터가 귀족이라 금방 극복할 거다. 조금 참으면 다 너 복으로 돌아올 텐데 뭐 그리 조바심을 내는 거냐? 귀하긴 뭐가 귀해요? 남편 하는 짓 보면 아주 금수만도 못한 새끼던데? 뭐? 이게 또 함부로 입을 놀려? 너 정말 시엠이랑 한번 드자비질 해볼 생각이냐? 조상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막말할 거니? 댁 귀한 아들이 백주대낮부터 취업한다고 뭔 짓거리 하는지나 보시라고요. 대체 이 사진이 다 뭐냐? 왜 우리 진우가 이러고 있어? 양반이니 좋은 집안이니 헛소리 하더니 결국 한다는 게 불륜인가 보더라고요. 이것도 그 잘난 기운인지 뭔지에 도움되는 건가 봐요. 너 이거 남한테 알린 거 아니지? 진우 이랬다는 거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마라. 알겠어? 어차피 백수인데 잃을 게 또 뭐가 있겠어요? 혈통이니 뭐니 잘 따지시는 것 같던데 그냥 첩들였다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그러세요? 이게 지금 약점 하나 잡았다고 감히 시엠이랑 맘먹으려 들어? 쓰레기 같은 댁 아들 부양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당신네들 귀족이니 어쩌니 하는 말도 지겨워. 잘 풀리면 지들 덕, 안 풀리면 남 탓하는 것도
이제 염증이 날 지경이야. 당신? 당신이라고? 너 말 다 했니? 그래, 말 다 했다. 어쩔 건데? 이혼할 마당에 내가 할 말 못할 말 가리게 생겼어? 너 정말 안 될 애구나. 지금 당장 요절 내러 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거라. 기다리긴 뭘 기다려? 미친 할망구야. 내가 그 전에 댁 아들 요절 내러 갈 거야. 잠깐. 그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보렴. 저는 곧장 모텔에 들어가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은 모텔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열다가 절 마주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시모에게 연락을 받고 나오려다 오히려 제게 더 일찍 걸린 셈이었는데요. 남편은 상간녀와 손을 잡고 불이 나게 도망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까지도 사진으로 찍어 이혼에 쓸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신 참 잘 뛰더라. 취직할 게 아니라 당장 육상 대표로 나가야 되겠던데? 여보, 미안해. 딱 한 번 만났던 게 전부야. 진짜 손잡은 게 다고 아무런 일도 없었어. 당신이 그렇게 보호하는 거 보면 그냥 술집 여자 같은 건 아닌가 보네. 누군지 수소문해봐야겠다. 잘난 당신이랑 어울릴 만한 잘난 여자 누군지 나도 궁금해서. 여보, 제발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 반성의 의미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진우씨답지 않게 왜 그래? 가부장 끝판왕처럼 굴더니 바람 좀 폈다고 그렇게 비굴하게 굴면 안 되지? 엄마가 부축이면서 옛날 사람들 같았음 첩도드렸을 거라더라고. 나도 미쳤지. 괜히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실수를 해버렸나 봐. 남에게 하듯이 말하지 말고 저지른 건 책임을 지셔야지. 그래야 귀족 혈통 아니겠어? 나 사실 양반 가문 아냐. 양반 족보 우리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산 거고 너랑 같은 노비 출신이야. 뭐? 양반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괄시하더니 족보를 사? 아니, 그거야 둘째치고 이 와중에도 나 노비 출신이니 뭐니 단정 짓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뭔 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독립유공자 후손이거든? 그런 줄 진짜 몰랐어. 내가 앞으로는 집안일이며 밥이며 다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진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늦었어. 내가 경고할 때 진작 잘하지 그랬니? 여보,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싸잡아 소송을 걸고 위자료를 넉넉하게 받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롯해 상간녀의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죠. 아주 속이 후련할 정도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정말 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왜 진즉에 착한 널 못 알아보고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까지 이러세요? 우리 아들이랑 바람난 그것이 알고 보니 꽃뱀이었지 뭐니. 사업한다고 나랑 내 아들 돈 싸그리 모아서 튀어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잘난 조상님한테 빌어보시죠. 꼭 양반 집안 조상님만 후손 도와준단 법은 없잖아요. 나한테 미신 부추긴 법사. 그 양반도 순사기꾼이더구나. 굿했는데도 흉한 일이 일어났다고 따지니까 정성이 부족하다며 돈 더 내놓으란다. 환불도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어쩜 좋니? 그러니까 왜 그걸 나한테 따지냐고요. 모질게 말하지 마라. 아가, 우리 그래도 그간 미운정 고운정 많이 쌓인 거 아니니? 난 댁한테 악감정밖에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연락하면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아가, 그럼 딱 1,000만 원만 빌려주라. 응? 있어도 안 드려요. 차단할게요. 아가, 그렇게 저는 가부장 사고에 사로잡히고 미신을 숭배하는 모자랑 연을 끊었는데요. 워낙 맘고생을 심하게 했던지라 이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살판이 날 지경입니다. 앞으로 누굴 다시 만나든지 전 남편과 전시 어머니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일 것만 같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